오늘 영상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감정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사랑 아니면 우정입니다. 오늘은 우정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사랑을 느끼려면 네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만 있으면 확 불타오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노르에피네프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스킨십을 하고 싶은 페네티라민. 그러면 이 중 한 가지만 상대방의 발현을 시키거나 내가 발현이 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호르몬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만 알면 사랑이 쉬워질 거예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때 개입하는 게 바로 이상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형,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남녀별로 주로 어떤 걸 보는지 살펴볼게요. 여자는 주로 소개팅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죠.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은 성격은 어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 됨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 좀 봐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죠? 외모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남자는 소개팅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요? 이뻐? 물어보죠. 나 뭘 물어보는 거예요? 외모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외모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진 좀 보자. 이것도 외모 물어보는 거죠. 일반적인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똑같은 외모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양이 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인상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소개팅이라는 거는 이미 그 사전에 어느 정도 알아보고 만나는 게 소개팅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혼 정년기 이성이 소개팅을 하는 그 평균이 1년에 한 1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잘 되는 건수는 딱 한 번. 그러니까 성공률이 10%인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재고 만나더라도 성공률은 낮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률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해보는 겁니다. 먼저 사주를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의 성격 유형이 사랑을 하기 좋은 사람인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감정보다 더 감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기쁠 때 더 기뻐해주는 사람, 또는 내가 슬플 때 더 슬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가 발달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뛰어난 교육자예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이 영어로 education이잖아요. 여기서 N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educate는 끌어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교육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잘 표출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얘기를 하는 게 더 말이 잘 나와요? 아니면 면접장에서 말이 더 잘 나와요? 당연히 일상의 얘기가 말이 더 잘 나오죠.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공감하는 대화냐, 공감하지 않는 대화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옆에서 잘 해주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뭐 100%라고 하면 200%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이런 사람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몰라서 하는 실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알고도 고쳐지지 않은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만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할 수 없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왜냐? 서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 같은 거를 모르고 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이 싫어한다고 인지를 하면 우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런데도 계속 실수를 한다. 그거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배려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도 고쳐지지 않는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능력이야말로 서로 다른 환경을
서로가 잘 맞춰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실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삶에 대한 열정은 연애 단계에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결혼과 연애는 같을까요? 장담컨대 180도 다릅니다.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죠. 결혼은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혼하면 보여주기 싫은 것도 보여줘야 하는 때가 생겨요. 모두들 아름다운 환상이나 이상을 꿈꾸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현실적인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게 경제적인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이혼 사유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로 높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 특히나 요즘은 챗 GPT나 AI, 경기 침체, 사실 이런 걸로 고용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가 빠른 시대라서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기 좋은 세 가지 유형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주 구조랑 이런 특징을 가진 연예인, 유명인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내 사주랑 내 주변인과의 그런 사주를 비교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주팔자를 빠르게 보는 방법을 짧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 무료 만세력이라고 검색해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 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간 사이트에서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네 글자씩 두 줄로 표현이 되는 나의 사주팔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때 두 번째 칸 세로로 읽어보시면 이게 일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인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은 본인이 병인일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내 감정보다 더 감정하는 사람이죠. 일단 그런 사람은 사주에서 인성, 비겁, 식상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앞글자를 따서 이걸 인비식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비식에 대한 해석을 잠깐 드리면 사주에서 인성은 뭐예요? 저장하고 받아들이는 기운이에요. 비겁은 나 자신을 뜻합니다.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내가 누구론가 받았던 상황이나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가 타인에게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주팔자 두 번째 칸을 세로로 읽었을 때 병인, 기사, 정미, 정신, 무술, 신축이라고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주구조가 되는 유명인은 바로 오은영 박사님의 사주팔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병인일주고 지장간을 보면 이거 어떤 걸 수용하는 인성,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비겁, 내가 받은 영향을 잘 표현하는 식상으로 이어주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장간 말고도 주변을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인성, 그러니까 정인이나 편인이 매우 발달한 사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주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런 구조가 되는 사주를 관성, 인성, 비겁 앞자리를 따서 관인비의 사주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관이 없는 사람은 금연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면 나를 통제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인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고치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때 자기 사주가 무인, 기미, 경술, 신사, 임신, 개축일주면 유리합니다. 이런 구조를 잘 가진 사람을 보면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전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구선수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개축일주고 주변의 기운을 보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인성과 관성이 발달한 관인비를 갖추고 있는 사주 구조라 본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사주 구조로
비겁, 식신, 재성의 앞글자를 따서 비식재의 기운이 있는 사주입니다. 비겁은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고, 식상은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표현을 하려면 내가 움직이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는 성실함을 가졌다는 거고,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이룬다는 집념, 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사주 구조를 갖기 유리한 일주는 갑인, 정사, 을미, 무신, 병술, 기축일주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연예인은 누굴까요? 바로 신이 내린 목소리, 임영웅이 있습니다. 임영웅의 사주팔자를 보면 두 번째 칸의 세로를 읽었을 때 정사일주가 되고, 옆으로 기운을 보더라도 비겁, 식상, 재성으로 이어지는 사주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났을 때든 안 났을 때든 내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결실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옆에 나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 내가 이렇게 비춰줄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주 구조가 이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서 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승리의 사주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